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포펀입니다. 네, 여기는 파타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 하나죠. 여기만큼 유명한데 하면은 저는 푸켓, 발리, 세부 한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중에 유흥하면은 또 다른 모든 곳을 무찌르고 원탑을 먹는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휴양지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파타야에 도대체 어떤 요소가 있어서 60년 전에 한적한 오촌이 이렇게 거대한 휴양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사도의 역사가 파타야 여행지로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셈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미군이 베트남전 때 휴양하러 와서 미군들의 수요와 태국 여자들의 공급이 맞물려서 태어난 게 파타야 여행업이니까, 그 뒤에 미군 빠져나가고 망할 뻔 하다가 그 뒤에 유럽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경제력이 올라온 일본, 중국, 한국 사람들까지 몰려오면서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는 쬐끄만 지구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외지 사람들은, 외국 남자들은 파타야가 유흥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오고, 공급이 많으니까 여자들과 모자라니까 또 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여자들이 일하러 오고, 뭐 그런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매춘 산업이라는 게 정말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한 역사 깊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욕구가 한번 올라오면은 밥 10끼 먹을 돈을 한번 유흥하는데 투자하는 게 그 사고방식이잖아요. 파타야의 명성이랑 그리고 경제 둘 다 하드캐리하는 최고 공신, 바로 성산업입니다. 이 성산업의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여자 혼자 파타야 여행하는 거를 되게 꺼리게 만드는 요소. 그냥 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백인 할배가 와가지고 너 얼마냐 물어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파타야의 지금의 명성을 가져다준 가장 큰 요인이란 거는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흥 없는 파타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마 파타야에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제일 실망하는 거는 해변이지 않을까 싶어요. 파타야 비치. 미리 파타야 비치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도 파타야에 도착하는 순간 그래도 여기 열 테니까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물 안 깨끗하고 모래도 안 깨끗하고 바다에 뭐가 막 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청량해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파타야 비치는 여행지 파타야에서 바다로는 최약체입니다. 여기보다 괜찮은 곳이 더 많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면은 여기서 배를 타고 빠른 걸로는 20-30분 들어가면 나오는 꼬란이겠죠. 여기 백사장은 진짜 하얀 해변, 투명한 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대 바다에 굉장히 근접하죠. 아주 예뻐요. 그리고 꼭 여기까지 배를 타고 오지 않아도 파타야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괜찮은 해변들이 나와요. 배를 타고 더 좋은 바다와 섬을 직접 돌아다니는 호핑 투어 같은 것도 있고요. 물론 여기 오는 것보다, 배 타고 오는 것보다 텐트 빌리는 것보다는 많이 비쌉니다만은 다양한 옵션이 있고 수중 환경을 제일 좋게 즐길 수 있으니까 비싼 값은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파타야 도심에 붙어있는 파타야 비치 자체는 물이 안 예쁘다, 상태가 좋지 않다. 하지만 거기 말고도 괜찮은 바다가 있어서 다른 요소들의 발목을 잡지 않는, 못해도 평타 이상은 치는 그 정도는 된다 정도 되겠습니다. 정말 끝내주게 좋은 휴양지 하면은 아무래도 파타야가 남부의 휴양지들 푸켓, 크라비, 코사무 이런 데를 따라가긴 힘들죠. 타고난 자연적인 조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타고난 거를 따지는 고급 브랜드들은 파타야가 아니라 남부에 있습니다. 특급 럭셔리 브랜드들. 파타야의 호텔들이 전반적으로 세그멘트가 남부보다 낮아요.
코사무이는 고급 리조트로는 태국 최강이죠. 리츠 칼튼, 식스센스, 반얀트리, 콜레드, 아란타라, 포시즌스, 각종 럭셔리 중에 럭셔리는 여기 다 출동했고요. 푸켓도 코사무이만큼은 아니지만은 럭셔리들과 어퍼 업스케일 브랜드들이 많고, 반대로 파타야에는 그런 특급 럭셔리 자체는 거의 없는데요. 대신 그 하위 브랜드들, 어퍼 업스케일에서 업스케일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웬만한 호텔 리조트 브랜드는 10만원대 가격에서 이용할 수가 있죠. 그 유명한 힐튼도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걸 감안해도 지금은 10만원 중후반대고, 물론 이거는 기본 가격대고 여기서 룸 등급이나 이런저런 옵션 추가하다 보면은 가격이 쭉쭉 올라가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는 큰 장점이에요. 하루 40만원짜리 숙소 가능하죠. 마음 먹으면은 60만원, 지갑이 많이 아픕니다. 100만원이면은, 하루 100만원이면은 진짜 막 특별한 날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은 손을 건드리기 힘든 가격대고요. 남부에 그런 비싼 럭셔리가 많긴 하지만 누구나 그런 곳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파타야는 그런 측면에서 참 좋습니다. 비싸도 20만원 되면은 여기서 제일 좋은 축에 속하는 호텔들에서 머물 수 있어요.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만족감, 이거 정말 크죠. 또 숙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파타야 스카이라인은 다른 휴양지들이랑 달라요. 여기랑 비슷하게 메인 해안이 길게 늘어서 있는 후아인이랑 비교하면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정말 낮은 휴양지스럽게 꾸며놓은 리조트 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층 빌딩으로 된 도심형 호텔들도 넉넉하게 있죠. 파타야 비치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가도, 물론 휴양지 파타야니만큼 내부의 놀거리는 도시 호텔들보다 다양합니다. 사소한 한 가지 단점이라면 메리어트 멤버로 거기서 주로 포인트를 쌓으시는 분들에게 파타야는 정말 머물 곳이 없다는 거. 있긴 있는데 하나 있는 르네상스가 되게 외곽으로 빠져 있어서 그냥 거기 바뀌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데예요. 여기에 제가 있는 아바니가 옛날에 메리어트였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그 외에 힐튼이나 인터컨티넨탈, 아코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파타야에서 놀기에 크게 불편한 데가 없고요. 하얏트 노아에 없구나. 가격대도 접근하기 쉬운데 종류도 다양하다. 끌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파타야의 중요한 점, 방콕에서 가깝다. 이거 진짜 크죠. 도로거리 약 150km, 자동차로 2~3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방콕만한 메가시티 겸 초특급 여행 도시만큼 가까이 있는 휴양지가 잘 없어요. 발리는 쬐끄만 섬에 코타키나발루도 시골이고, 푸켓도 방콕에 가려면은 실질적으로는 비행기를 타야만 되고요.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뭐 10시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유가 아무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동남아시아에서 비슷한 곳을 찾자면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랑 랑카위 정도인데, 여기도 가야 되는 시간이 6~7시간으로 여기만큼 가깝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도시와 휴양지를 각각 떼어놓고 봐도 방콕, 파타야 원투펀치에 밀리고요. 이렇게 방콕이랑 파타야는 워낙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왔다 갔다 하기 편해요. 방콕의 그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도, 버스 터미널에서도 파타야로 가는 미니밴과 버스를 탈 수가 있고, 또 공항도 돈무아, 수완나푸 둘 다 파타야 가는 밴이 되게 많고요.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일정을 내 맘대로 주무르기가 되게 편하죠. 방콕에 있으면서 집을 방콕에서 내두고 중간에 파타야를 찍고 와도 되고, 당일치기나 이틀, 아니면은 공항에서 파타야 갔다가 방콕 갔다가 공항으로 가거나 그 반대도 되고, 일정의 리듬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 파타야만 따져봐도 괜찮은 휴양지인데 거기에 방콕이 더해졌다. 그야말로 여행의 천하무적 원투펀치입니다. 확실히 이런 유흥으로 명성이 높은 파타야는 가족 여행 선택지로 좀 빠져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방콕, 태국에 와서 바다 한 번 안 보고 가기는 아깝잖아요. 태국 옆에 만만한 바다 파타야가 진짜 딱인데, 다 성인들끼리 간다면은
남성과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은 길에 워킹거리든 나보고바가 있든 여기 이어폰을 하고 넘기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이상하게 나쁜 올바르지 않은 생각 이런 게 심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가정마다 성교육 방침이 다 다르지만은 분명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파타야 사람들은 이런 유흥을 즐기는 사람 이외에도 파타야에 와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다양한 액티비티 즐길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유흥하는 사람들이 쓰는 돈만 돈이고 다른 돈은 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여행하는데 쓰는 돈도 똑같은 돈이니까.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제가 있는 여기 롱루정원입니다. 식물원에 공룡 테마파크에 코끼리쇼에 여러 가지 합쳐놓은 장소인데, 태국에서 파타야에서 바다를 제외한 액티비티 정원 하면은 여기가 제일 유명한 장소일 거예요. 리뷰도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고요. 하지만 파타야에 딱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워터파크, 태국식 테마파크, 수상시장, 조금 마이너하지만 서킷, 양농장, 악어농장, 뭐 정말 다양하니까. 또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정확하게 뭐 다른 나라랑 비교는 못 하겠는데, 골프장도 일단 많고 골프천이 입장에서 주변에 즐길 거리가 많아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짜다 보면은 중간에 시간이 애매하게 빌 때가 있어요. 여기에 뭘 채워둬야 될지 애매할 때, 맨날 바닷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다양한 걸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이런 놀거리, 액티비티 옵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죠. 아침 먹고 투어 하나 했다가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서 수영하고 저녁에 해 지면 나가서 술 먹고 자면은 하루 그냥 끝. 바다나 이런 자연적인 휴양 이런 걸로 따지면은 솔직히 파타야가 남부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연적인 거 말고 복합적인 놀거리로 따지면은 저는 그런 것보다 파타야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남부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을 통틀어서, 물론 개발된 지 꽤 오래된 관광지인 만큼 시설이 노후화된 곳도 많고 좀 성에 안 차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리뷰를 잘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비디오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파타야에 대한 것들, 저도 파타야에 처음 왔을 때는 어떤 요소들에 실망을 해가지고 여기 진짜 후졌다, 뭐 여기 휴양지 여기 말고 앞으로 딴 데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또 방콕에 몇 번 방문하다 보면은 파타야만큼 편한 데가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트리코판이었습니다. 덕분카.